자, 오늘 인터뷰 제1공장의 김학용 의원과 함께합니다. 조국 후보자의 국정조사 특검으로 국민적 의혹을 밝혀라라는 제목이 좀 달려있는데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 출신 김학용입니다. 아, 안성 출신이시라. 네네. 오늘 아마 주제가 껄끄러워서 공장장이 저를 피하려고 일부러 늦게 오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은 절대 그럴 사람은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절대 그러실 분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머리카락 막 휘날리면서 맞습니다. 저랑 항상 방 교대를 하니까. 또 그 김에 우리 정현주 아나운서도 뵙게 돼서 그러니까요. 저는 아주 더 기분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좀 이야기 나눠볼 게 말씀하신 대로 조금은 결을 달리하시는 것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일단 지소미아가 종료가 됐습니다. 연장을 거부한 상황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의견 갖고 계실지도 궁금해요. 지소미아는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게 이걸로 인해 가지고 조국 후보자 청문회가 초점이 흐려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경제에서 통화 스와프라는 걸 통해서 양국 간이 협력하는 것처럼 안보 분야에서 서로 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지소미아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것이 일본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협정을 파기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서로 간에 플러스가 되지만 아마도 일본보다는 우리나라가 협정을 통해서 얻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좋은 방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난 3년간 정보 공유를 한 거 보면 공유라기보다는 일본에서 우리한테 요구한 것들만 좀 많이 있고 우리가 얻은 건 별로 없는 것 같던데요. 횟수로다가는 반반인데요. 횟수로다가는 반반인데 예를 들면 지난달에 그 북한에서 발표한 미사일이 그 거리 가지고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340km다 했는데 다음날 600km로 수정한 것이 바로 일본과 정보 공유를 통해서 한 것이죠. 위성을 통한 정보인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문제는 저희가 뭐라고 지금 깊이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추후 이것은 어떤 것이 더 필요한지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로서는 우선은 조국에게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국에게 집중을 하겠다. 그래서 한간에는 그 지소미아 협정을 실무자들이 그렇게 반대했는데도 그 파기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 우리가 파기를 안 하면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거고 이제 한쪽에서 이렇게 그 거부를 하면은 결렬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뭐 이거는 조국 후보자 지금 문제는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무슨 여야와 야, 진보와 보수, 좌와 우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 그리고 국민의 자존에 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평등, 공정, 정의 그리고 시대 정신에 과연 조국이 맞는지 저는 묻고 싶습니다. 저는 조국 후보자가 정말 시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양파가 동이 났답니다. 까도 의혹이 계속 나와가지고 시중에 양파가 동이 날 정도인데 저는 조국 후보자 딸의 온갖 불법, 비리, 편법 이것은 국민적 공분을 사서 정권 퇴진에 시작이 된 최순실, 정유라와 비교해서도 결코 저는 덜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 후보자 솔직한 얘기로다가 참 강적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그 정상이 아닌 그런 상태로 보고 있고요. 정말 야누스의 두 얼굴을 가지고 있다. 아수라백작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몇 가지 쉬운 것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입만 열문 서민, 약자, 정의를 외치는 분인데 심지어는 2009년도 저서에서 IMF로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과 집을 잃고 거리에 앉았다. 이 사태를 예견하지 않은 관료 학자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바로 1998년도 정말 가정이 어려워져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서 자기 집을 경매로 내놨는데 그것을 35% 싸게 사가지고서 5년 만에 3억 3천만 원 시세 차익을 남기고 팔았고 또 그 집으로다가 위장 전입을 했습니다. 8살짜리 딸을. 그리고 이제 나중에 밝혀진 거지만 또 후보자 부인도 IMF 외환 당시에 2차례 부동산 쇼핑을 했고요.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012년 트위터에서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남들은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를 살라리고 자기 딸은 용을 만들기 위해서 별 용을 다 썼더라고요. 제가 부산대 의전원을 봤더니 잘 아시는 것처럼 장학금이라는 게 공부 잘하고 어려운 학생들이 받는 건데 공부 잘하고 어려운 학생들은 한 학기 100만 원씩 2명, 150만 원씩 4명 받고 조국 후보자 딸은 맞춤형 황제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씩 6차례에 걸쳐서 1200만 원을 받았는데 그것뿐이 아니라 의전원 오기 전에 고려대학교 환경대학원을 다녔는데 거기서도 1년 동안 또 어려운 학생들이 받아야 할 돈 장학금 401만 원씩 2차례 받았는데 저는 정말 공부는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다른 학생들의 입학 장학금 기회를 뺏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미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갔을 때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을 가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2학기 같은 경우는 부산대 의전원에 입시 원서를 내고 나서 이걸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옳지 않고 또 환경대학원에 질병 휴학기를 냈다가 1년 뒤에 재등록을 하지 않아서 재적 처리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또 뭐 오늘 신문을 보니까 또 그 유급을 2번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3번 그 중간에 유급 위기 때 동기 전원을 이례적으로 구제한 것이 또 오늘 떴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조국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유라가 그런 얘기를 했죠. 능력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돈도 실력이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정말 조국 후보자를 보면은 네.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정유라 말이. 왜냐면은 그 법무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고려대학교 부적 입학이 아니다. 가짜뉴스다 하면서 네. 과학영재 전형으로 합격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과학영재 전형은 학생기록, 생활기록부 비교과와 제출된 모든 서류, 수상실적, 수학 또는 과학 분야의 실적 또는 연구활동 내역, 자기소개서 등에 대해 종합평가하지만 세계 선도 인재 전형의 평가 방법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모집 요강이 밝혀졌습니다만 세계 선도 인재 전형에 해당자에 한해서는 학업성 지도 학업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상장, 증명서 등 기타 서류를 제출하게 돼 있어서 바로 그 제1저자 논문이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장학금을 이제 일종의 특혜라는 거잖아요. 그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다 하는 취지고. 그리고 장학금을 6번 준 그 병원장은 지금 부산의료원 원장으로다가 영전에서 가 있죠. 네, 뭐 그것도 그분은 그리고 전혀 상관없다고 그 조국 후보 그리고 조국 후보자의 어머니와도 친분 관계가 있다는 것이 지금 나오고 있죠. 교수가 말이 맥히는 교수도 있고 안 맥히는 교수도 있죠. 근데 유급을 한 교수는 그 교수뿐만이 아니라 잘 아시는 것처럼 120명 중에서 조국 후보 딸이 끝에서 5번째에서 왔다 갔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좀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에 노 교수께서 조국 후보 면학을 위해서 유급하는 것이 안타까워서 줬다고 하면은 한 번만 주는 것이 맞았고 또 한 번을 주더라도 다른 유급한 학생들도 줘야 되는데 다른 유급한 학생들은 안 주고 오직 조국 후보 딸에게만 맞춤형 황제 장학금을 6번 줬단 말이죠. 다른 학생들 유급한 애들이 보통 한 학기에 5명에서 6명 나오는데 걔들은 왜 안 줍니까? 그럼 걔들은 용의 자식이 아니고 개구리, 붕어, 가재 자식이라 안 줍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건 공장장님 말씀이 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 맞춤형 황제 인턴 얘기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한번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 제목이 영문으로 다 돼 있습니다. 한국말로 풀으면은 출산 전후 허혈성 저산소 뇌병증에서 혈관 내피 산화질소 합성요소 유전자의 다형성이라는 제목이거든요. 저는 내용은 고사하고 전국 고등학생 중에서 이 논문 제목 뜻을 아는 사람이 저는 솔직히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논문을
같이 고생한 의대 교수, 박사과장, 대학원생을 지키고서 제일 저자로 됐다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특혜 중에 특혜고, 또 하나는 최근에 밝혀졌습니다만 이게 이제 한국연구재단에서 2,500만 원을 받아서 단국대 장영표 교수 연구팀이 수행한 그 국가 R&D 과제인데요. 네. 연구 기간이 2006년 7월서부터 2007년 6월 말로 끝났습니다. 근데 2007년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그 따님께서 2007년 7월 23일, 그러니까 끝나고 나서 한 2달 후에 인턴을 이주했는데, 아니 연구과제일 때 있지도 않은 사람을 제일 저자로 올리는 것은 저는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단국대 연구과제 관리 시스템의 박사 이렇게 기록된 것은 고교생 신문을 의도적으로 숨기려는 의혹이 전 있었다고 보고요. 이게 중요하다. 예. 예. 그 스카이캐슬 작가도 감히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다가 한영외고 고려대, 서울대 환경대학원, 부산대 의전원 필기시험 한 번도 안 보고 합격을 했습니다. 스카이캐슬에서는요, 김주영 코디네이터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1년에 2명을 받아가지고 원하는 대학에 보내주는데 거기는 수십만 원 돈이라도 드는데, 이거는 직접 조국 부부가 나서가지고 코디를 해가지고 수십만 원 돈도 아끼면서 해서 한간에서는요, 스카이캐슬은 이거는 조국 후보자 가족에 비하면은 서민 드라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 외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만은 예. 뭐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아서. 오늘 평소보다 훨씬 알차게 준비해가지고. 예. 아니 사실은요, 예. 알찬 게 아니라 조국 후보한테 제가 서운한 게 많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의정활동 좀 하고 지역구 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의혹이 하루에 몇 개씩 나오니까 불법, 편법, 탈법이,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일을 못 보겠어요. 그래서 아주 제가 요새 이거 공부해내냐고 고생했습니다. 혹시 TF에 계십니까? 그건 아니죠. 저는 TF에는 안 들어가고요. 예. 그냥 독립투사입니다. TF가 자료조사하고 공유한 것을 의원님 공부하셔가지고 오늘. 예. 뭐 전체적으로다가 한번 언론 스크린을 했고요. 하여튼 저는 정말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대통령, 그러니까 조국의 지금 여러 가지 행태와 하는 것이 대통령의 시대 정신, 그리고 정의, 공정, 평등에 맞으면은 저는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장으로 임명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성맞춤 김학영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